저는 참 감사드리는 게 제작진 리뷰 언제 해요? 콘서트장 가면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작진 리뷰는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가 매출 10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저희가 오늘 제작진 리뷰를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누적 관객 수 1위도 돌파해서 어쨌든 콘서트 실황 영화 1등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이 차지했는데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영화 비수기에 김 PD님 영화 보러 영화관 잘 가시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억력 때문이 아니고요. OTT가 있으니까 굳이 영화관에 갈 일이 없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TV도 워낙 집에 크잖아요. 맞다. 그런 영향도 있겠다. 네, 그쵸? TV가 뭐 크고 혼자서 그 TV 큰 화면에서 보면 나만의 영화관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극장에 막 사람들 붐비고 사실 뭐 사람 구경하러 가는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작인 I am Hero The Final보다 10만 명이 더 이 영화를 봤고 콘서트 실황 영화 누적 관객 수 1위를 한 게 사실 영화계에서는 되게 놀랄만한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콘서트 중계가 아니었잖아요. 영화로서의 완결된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더 거기에 빠져서 영화로서 또 볼 수 있었던 게 참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인 네. 거잖아요. 네. 장르별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게 좋았었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연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그 내용이 뭔가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경우는 N차 관람을 하게 되는데 영화 N차 관람도 솔직히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만들어낸 특히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면 영화를 2번, 3번 보는 건 저는 어떤 경우에 보냐면 너무 어려운 영화. 뭔 말인지 몰라서. 뭔 말인지 몰라서 꼭 이걸 내가 이해를 하고야 말겠다. 뭐 예를 들면 메멘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영화를 꼭 이해를 하고야 말겠다 해서 그럴 때 2번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임영웅 가수의 그 영화는 너무 감동적이고 볼 때마다 보이는 부분이 달라서 보이는 부분도 다르고 너무 볼 때마다 너무 힐링이 돼요. 맞아요. 힐링 그 말도 맞다. 볼 때마다 힐링이 되기 때문에 2번도 보고 3번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파묘가 1000만을 넘었는데 파묘의 N차 관람 비율보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o The Stadium이 재관람률이 17%가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한국 영화에서 다시 보기 어려운 N차 관람해주신 영웅시대 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조우영 감독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인터뷰는 따라온 사람들 보라고 인터뷰 구성을 넣었었다. 같이 오신 분들이 임영웅 아티스트를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넣었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극장 가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텍스트 이렇게 딱 표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콘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영화가 난 그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무대 이면의 이야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저런 게 있었구나. 근데 우리 보면은 뉴스도 그냥 딱 가서 딱 직접적으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들이 있는 반면 PD들은 그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 다 그쵸? 예, 그러면서 뭐 누구 찾아갔는데 못 만난 것까지 다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의 그 딱 공연의 어떤 잘 짜여진 공연을 하나 본 다음에 막 궁금하거든. 저기 어떻게 됐지? 저건 누가 했지? 저거 어떻게 연습했지? 그리고 사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꾸 얘기할 때 팀 임영웅의 영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진짜 그런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걸 해설을 해줬잖아. 네. 그것도 영상도 아주 훌륭하게 해설을 해줬기 때문에 관객들이 가서 보셨을 때 굉장히 흡족할 수 있는 네. 그런 영화로서의 작품의 가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감독님 오셨을 때 그 비 오는 거 알고 비 오는 거에 대한 멘트를 따신 거냐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공연 끝나고 비 오는 거 예상했어요.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를 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단장님은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면 어떡할 거냐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고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오히려 좋아하는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콘서트 날 분장실에서 땄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생동감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한테
좀 부자연스럽다라거나 아니면 만들어졌다는 느낌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생동감이 그쵸? 자연스러움이 예. 그리고 오히려 극 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본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씬에 맞춰서 촬영을 막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다큐멘터리는 정말 많이 찍어요. 정말 그러니까. 많이 찍어서 그게 추려서 그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두 분은 회상하셨죠? 예전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다큐멘터리 지금 보통 한 시간 만들려면 저희가 제가요 그 1시간짜리인데 그 30분짜리 테이블 100건 이상을 돌렸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 꼬마 작가들이 다 그걸 써요. 다 받아 적어가지고 그 중에 정말 주옥 같은 것만 고르고 주옥 같은 거지만 맥락상 안 맞으면 또 버려야 빼고. 돼. 예. 그래서 그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게 다큐멘터리거든요. 예. 그 영화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의 작업인데 예. 그 작업이 정말 잘 됐다. 예. 그리고 인터뷰를 잘하는 게 우리 앵커가 훨씬 더 저보다 잘하시겠지만 인터뷰를 잘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리고 물어보는 말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거는 감독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감독이 난 저 대답이 나와야 되네. 그 대답이 안 나오면 정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쭉 맥락상 쭉 가다가 그게 안 나오면 뭐가 비거나 아니면 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를 하나도 튀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건 물론 우리 조호영 감독님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고 예. 그리고 임영웅이라는 그 원재료죠. 예. 그래서는 그 주인공이 또 워낙 또 좋은 맞아요. 주인공이었고 하지만 같이 했던 나와주신 팀들. 분들도 정말 훌륭하게 인터뷰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본영 가수가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파악을 너무 잘한다잖아요.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인터뷰가 정말 거의 없어요. 촬영장 가면 PD들이 우리가 작가들이 예상 질문을 무지무지 많이 써주거든요. 대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열 몇 개 써주잖아요. 한 개 건질라고. 하나 건질라고 열 몇 개 써주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결국은 자꾸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답 멘트를 써줘. 그거를 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네. 맞아요. 길고 장황하게 네네. 얘기를 하시니까 네. 줄여서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런 내용이시죠 하고 다시 네, 이제 네. 줄여주는 네, 경우가 그런 있죠.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왜 우리 보통 일머리라고 그러잖아요. 방송머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좀 약간 타고나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어떤 배우님은 주로 이제 네, 아니요로만 답을 하셔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기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제가 아는 그 대배우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대본을 좀 써주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대본을 그냥 써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듣고 그걸 대본을 써달라. 아까 그 맥락인데 네.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아주 너무 진짜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게 잘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려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워. 또 진심이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서승현 디자이너가 그 왕자님 같은 오프닝 의상을 디자인했던 그 디자이너의 얘기에 의하면 그 옷이 7, 8kg이었다는 와, 그렇게 거잖아요. 애한 3, 4살짜리를 업고 그쵸? 업고 노래를 한 거네요. 노래를 한 거네요. 3, 4살짜리 애를 춤을 업고 추면서 네. 춤을 추면서 애를 업고 근데 춤을 출 때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당사자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나면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런 데도 해줬단 말이지. 양궁장 빌려서 연습을 저렇게 했단 말이지. 천을 깔았단 말이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자꾸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꾸 보러 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를 또 친구분하고 같이 또 보게 네. 되잖아요. 저희 인턴분이 이 영화를 보고 와, 임영웅 가수가 저렇게 춤도 추고 저렇게 다양한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 영화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보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당하게 이 영화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수가 노력을 해서 이런 무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내 가수의 영화를 소개할 수가 있는 영화. 그리고 다들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많이들 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오프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여기가 이제 축구 전문 유튜브 채널인 것 같아요. 제가 거기 계신 분들 보니까
그 스포츠 채널에서 K리그 축구 중계하신 아나운서 두 분이랑 풋볼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축구 전문 매체에서 일을 하시는 기자분 그리고 김영관 골키퍼가 함께하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 있잖아요. 그 웰컴 키트 그 머플러하고 다 둘러보셨죠. 네네. 그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비로 준비했다. 오, 와, 대단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그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기자분이 대전에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에 축구를 하러 오셨는데 웰컴 키트를 받고 너무 좋으셨는데 거기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사비로 그날 3만 명이 넘게 왔잖아요. 3만 5천 명이 넘게. 그 웰컴 키트 받으려고 줄 기억나시죠? 와, 김 PD님. 그 사비로 하다니 대단하다. 네, 영웅시대 분이 많이 오시니까 사비로 그걸 준비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회식을 했는데 그 상대팀은 물론이고 선수 가족분들까지 초청을 했대요. 그 스케일을 어쩔 거예요. 진짜 그 스케일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비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임영웅 가수는 돈을 벌어도 뭐 다 팬을 위해 쓰시네요. 그쵸. 이번에 그 영화 얘기하면서 조호영 감독님의 콘서트는 그냥 다 쓰셨다 그랬어요. 제가 뭐 그러니까요. 그 내역을 본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감독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콘서트는 그냥 다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암에서 했는데 어쨌든 관객 수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대충 생각해봐도 돈을 정말 많이 썼을 많이 것 같아요. 썼어요. 네.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 그 무대 스케일이 뭐 보통 저도 콘서트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뭐 비교할 수 없을 견줄 만한 콘서트가 그러니까 없어요. 없을 정도로 네. 많이 쓰고 그리고 워낙에 많이 베풀잖아요. 그 비옷도 봐요. 우비도 우비. 봐요. 우비 퀄리티 어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팝을 옛날 팝을 지금도 좋아해요. 좋아해서 그 외국 가수들이 올 때 콘서트를 종종 갔었거든요. 그럼 정말 와서 딱 노래만 하고 가는 거죠. 맞아요. 그쵸. 예, 딱 뭐 방송은 뭐 언감생심이고요. 네. 그냥 와서 노래만 해도 뭐 앵콜 딱 한 곡, 두 곡, 앵콜 안 하는 가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무대도 그냥 별건 없어요. 별건 없고 사실 그 가수가 좋아서 가는 거지 우리가 그 이외의 것들을 바라고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수는 뭐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 제반 여건들이 너무 훌륭해서 야 이거는 진짜 저희 볼 때 국내뿐만이 아니라 어디 세계적으로도 맞아요. 이런 가수는 없을 것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같이 일한 사람이 우리 아티스트가 소속사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무대 감독님이 소속사 사장님이 아닌데 우리 가수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요즘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드라마 하나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라마 보는데 아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딱 그 창문에 비쳤는데 천사 날개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약간 임영웅 아티스트. 그러네. 알고 보면 사람인데 이렇게 보면 뒤에 천사 날개가 달고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얘기 네네. 네. 열심히 보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네. 보거든요. 네. 지옥 판사, 네. 지옥에서 온 판사. 네, 지옥에서 온 판사인데. 근데 진짜 우리 임영웅 가수가 그런 게 아닌가요? 그 보면서 지옥에서 온 판사가 아니라 거기 천사라고. 천사가 나와요. 거의 천사가 TV에서 나와요. 네. 천사가 나오는데 진짜 딱 보면 그 생각이 언뜻 들더라니까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 우리 주변의 사람이 이 천사인 거죠. 알고 보면. 네. 그리고 저도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정년이. 정면이. 정년이에 거기 국국 단장님이 계세요. 거기 이제 그 총무가 있어요. 이번에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의상비랑 이런 것도 줄이시고 이랬더니 그 단장님 뭐라고? 단장님이 그 남이란 씨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옷도 다 바꿔야 되고 무대 장치도 다 바꿔야 되고 이번엔 새로운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옛날 저번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딱 오버랩 되는 네, 거.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또 임영웅 아티스트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예인이다. 예인이다. 옛날 거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늘 관객들한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 돈 아끼지 말아라. 그러니까 생각이 딱 났군요. 네, 그랬더니 그 재무실장이 짜증이 나가지고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딱 거기 남이란 씨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번에 영웅시대 분들한테도 너무 감동을 먹었던 게 35만을 돌파한 것도 대단하지만 문화의 소외계층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 중에는 먹고 자고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좀 나아졌지만 사실은 어려운 분들은 영화 한번 이번에 자선축구대회도 그 초청해가지고 임영웅 형아가 하는 축구를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영웅시대 분들이 이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영화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봉사자분들 초청해서 영화를 보게 했다는 게 전 되게 좀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되죠. 복지라는 게 그죠? 그쵸? 너무 딱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데 네. 근데 인간의 욕망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상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이렇게 아름답게 채워주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우리 영웅시대들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게 야 진짜 이렇게 우리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티스트와 팬이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봉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봉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종교단체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따라서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직접 누구 찾아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기관에서 하는 데를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봉사점수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나 봉사점수 받으러 온 게 아닌데 맞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 루트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영웅시대라는 하나의 이 모임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표출하게 된 거. 저는 이것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그 봉사하신 걸 얘기 듣고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다른 영웅시대, 다른 지역의 영웅시대 분이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장애인이시니까 밖에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러 온다는 걸로 며칠을 설레시고 또 오셔서 영화를 보시고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해도 그런 분들은 밖에 나오시기가 어려운데 보여드리고 봉사자분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영화를 만든 사람이 또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오늘 그 매출 100억 돌파 임영웅 아티스트의 I am here the 스타디움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또 새로운 기부문화를 만들어간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살면서는 두 번 보기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진짜. 네, 근데 참 우리한테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동시대에 이런 아티스트를 만났다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행복이네요. 진짜. 예. 이제 연말 티켓팅이 점점 걱정이 되면서 네, 또 그가 너무 재밌다고 얘기한 리사이트를 너무 궁금해요. 그 리사이트. 얘기는 다음에 날을 잡아서 한번 해야 돼요. 네, 그거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사이트를 임영웅 리사이틀 리뷰 언제 올려줘요? 라고 이제 현장에 갔더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선 총평은 보통 대표님이 하시잖아요, 김PD님. 그죠? 네. 총평은 저희 대표님께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리뷰하실 때 저희가 곡목도 말씀 못 드려, 구성도 말씀 못 드려 그래서 그냥 분위기만 네.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I am hero의 특별판이다 그 말씀 드렸는데 맞아요. 저는 첫날 봤잖아요. 근데 이제 첫날이라서 굉장히 또 설레기도 했고 그쵸. 그랬는데 첫 장면 기억하시죠? 네. 저는 이 수미상관 이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이 요번에 리사이틀 공연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마에스트로 네. 표정도 되게 네. 다른 느낌이었어요. 네. 평소에 임영웅 네. 아티스트와. 그래서 지휘를 하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끝에 이제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끝을 내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딱 지휘를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 단원들은 우리 영웅시대구나. 전 그 생각 못했어요. 네. 이 영웅시대를 이끌고 내가 아니면 영웅시대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삶의 어떤 지휘자 같이 가요. 제가 여러분의 그런 기쁨과 슬픔, 뭐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같이 호흡하면서 영원히 같이 가요. 저랑 같이 우리 단원이 되어서 함께 가요. 그리고 끝에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저는 평생 노래할 거예요. 저와 같이 노래해요.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쭉 이런 구성으로 이 리사이트를 기획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진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딱 들어맞게 네. 공연을 완결시키는 모습이었던 게 시작하는 오프닝 영상은 클래식 지휘하는 지휘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 첫 무대는 이렇게 시계가 등장을 해서 맞아요. 네. 음악으로 떠나는 시간, 그러니까 네. 음악이 보여지고 네. 시간 여행이 되고 끝에도 그 기차가 떠나면서
시간 여행을 끝을 내면서 현대로 돌아와서 이제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가 발표한 곡들로 마무리를 하는데 보통 콘서트가 서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세계관이 관통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공연은 참 보기가 드문데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번 리사이틀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굉장히 특이했고 또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도록 이런 공연을 만들기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 이제 처음에 저도 첫날 봤거든요. 네. 엄청 기대를 하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역시나 그의 외모가 한번 또 빛을 발했습니다. 전 미모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서 저희 구독자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김 PD님은 미모를 네. 보시는 분이다.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이 미모를 보시는 그러니까요. 분인지. 임영웅 아티스트 딱 첫 장면에 나오는데 그 이제 인트로 말고 이제 본인 실물이 딱 나오는데 대표님이랑 저랑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이거였어요. 근데 매번 아니 매번 그랬는데 이번엔 더 잘생겨졌는데 그 이제 비결이 나중에 알려주셨잖아요. 다이어트를 했다. 네, 맞아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한테 제일 예뻤던 모습이 자기가 그때 살을 뺐을 때가 되게 예뻤었던 것 같아서 진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을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목표를 다이어트로 삼아서 우리 영웅님을 본받아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아니 너무 김 PD님 그렇게 있는 대로 다 솔직하게. 근데 사실 저도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 저는 이제 막홈 보고 너무 놀랬던 게 이게 너무 살이 빠져. 그때보다도 그 정도 살이 또 빠진 것 그러니까요.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 콘서트 때는 멀리서 이제 아주 도수 높은 안경을 끼면 보이기는 보이는 자리였는데 화면하고 얼굴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봤던 게 얼굴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첫 콘 보셨을 때보다도 아마 그만큼 또 체중이 줄었나 봐요. 그래서 아팠다는 얘기도 있었다. 팬분들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확인은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체중이 너무 줄어서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화면에는 사실 또 그 모습이 되게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드는 네. 상황이긴 했었어요. 저는 사실 상암 때도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로. 네. 멋있었는데 그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살이 쪘다. 최고 체중이었다. 최고 체중이었다. 그래서 살을 뺐다 그랬는데 거기에 또 한 번 놀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 멋있고 맞아요. 그것만도 완벽한 것 같은데 본인이 네. 본인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팬을 위해서 또 실천을 해내는 네. 그러니까 비주얼이든 노래든 무대든 뭐 하나 그러니까요. 이렇게 빠짐이 없이 자기 만족 그리고 결국은 그 팬에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공연할 때마다 거친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맞아요.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특별히 이번에 연기가 우리 연기 얘기는 한 번도 못 해가지고 연기 사투리. 우선은 사투리 연기 그 이일화 씨랑 성동일 씨랑 같이 응답하라 시리즈의 약간 패러디 네. 버전으로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 연기가 있었는데 사투리 연기가 경기도 사람이 그쵸. 사투리 너무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이일화 씨가 사투리 쓸 때 항상 이렇게 듣거든요. 경상도 사투리 쓰시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사투리를 경기도 분이 하기에 인토네이션 때문에 어렵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찰지게 사투리를 잘하는지 네. 그것도 얼마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그쵸. 그러니까요. 그리고 성동일 씨가 본인 그 촬영 때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티칭을. 티칭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임영웅님이 얼마나 사회성도 좋고 사람이 좋으면 또 성동일님이 와가지고 그니까. 그렇게 해줬겠어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안 하죠. 촬영도 없는데 뭐하러 와서 그거 그러니까요. 해주겠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코믹 연기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요. 어쩜 그래요? 그 능청을 어쩜 좋아요? 근데 코믹 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슬픈 거보다 네. 그게 훨씬 네, 더 맞아요. 어려운데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웃길 수 있다는 게 웃길 수 있는 사람은 또 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첫날 리뷰할 때 이 말을 못 해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네. 맞아요. 지난 공연에서 그 킹스맨의 그 멋진 그때는 좀 얼마나 카리스마 있고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연기 변신도 이렇게 하네. 맞아. 그리고 또
그 온기 예. 또 한 번 변신을 하더니만 맞아요. 이번에는 또 아주 능청스러운 그죠? 능청스러운 사투리를 이렇게 해대니까 정말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구나. 예. 연기도. 진짜 그러네요. 노래뿐 아니고 연기도 장르 구분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사극했다가 그쵸. 생각했다가. 맞아요. 사극도 있었는데. 네, 그 멋있는 액션도 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코믹 버전도 했다가 약간의 로맨스가 있긴 했어요. 특히나 또 이번에 결혼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콘 때는 그랬구나. 네,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얘기가 예전에 고향 콘서트에서도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자기- 하시면서 왜 자기 보고 네, 못하게 네. 하냐. 그래서 할머님은 하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신대요. 그랬더니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로맨스가 가미된 코믹 연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콘서트를 통해서 연기를 할 생각인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언어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그때 킹스맨 버전 할 때는 그 영국식 영어가 정말 맞아요. 정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저 그때 그 저희 리뷰 같이 해주셨던 피터 맞아요. 분당님이 맞아요. 영국에 사셨었잖아요. 오래 사셨죠. 네, 오래 사셨었는데 그 영국식 발음에 되게 감탄하셨었거든요. 네. 네. 그러더니만 갑자기 영국에서 대한민국 네. 호남 지역으로, 호남 지역으로 와서 가서 그 사투를 그렇게 찰지게 했으니 참 그거는 제가 볼 땐 제가 언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언어는 좀 감각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했던 게 저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북에서 나서 경남에서 자랐는데 그 경북과 경남이 달라요. 인토네이션이. 맞아요. 좀 네, 다르긴 달라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산 창원도 다르고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연기를 하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이 나오면 팔짱 끼고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이렇게 비 그친 거에 대해서 호남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대본에 쓰인 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보여주잖아요. 그럼 살짝 얘기를 해주는데 사투리가 인토네이션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사투리 연기를 하는 건 제2 외국어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잘하는 거는 언어 감각이 있고 그건 약간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로맨스가 저는 현명하게 되게 적당하게, 현명하다고 생각한 게 현명하게. 예, 본인의 로맨스였으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마음 아팠을 거예요. 마음 아팠을 텐데 성동일 씨의 젊은 시절의 로맨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영웅님이 로맨스를 하면 또 저런 느낌이겠구나도 알겠지만 성동일님의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안에 우산을 항상 갖고 다니라고 해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나만 믿어요에 있는 그 우산을 임영웅 아티스트한테 늘 갖고 다니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영웅 시대에 비를 맞지 않도록 큰 우산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DJ 오빠 DJ 오빠 그것도 재밌었죠. 저는 DJ 오빠 있는 그걸 뮤직 부스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정말요? 네, 저는 없었어요. 여러 있어. 차례 가봤죠. 신당동? 신당동도 가보고 저희 명일동 사거리에도 명일동 사거리. 분식점에 DJ 오빠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 거기다 노래 신청도 했죠. 교회 오빠에 이은 DJ 오빠. 네, DJ 오빠에게 노래 신청은 했죠. 하지만 뭐 플러팅은 안 했습니다. 노래 신청만 네, 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플러팅이란 말도 없었죠. 맞아요. 네. 최근에 생긴 네. 말이니까. 그렇구나. 저도 생각해보니까 딱히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대학가에도 그렇게 DJ 박스가 있는 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분식점에도 있었고 그냥 커피숍에도 있었어요. 저는 분식점은 드라마에서 본 거라서 그런 게 있었구나. 있었고 롤러장에도 있었어요. 롤러장도 맞아요. 저도 롤러장 있었는데 거기 롤러장에도 있었어요. 안 가봐가지고 저는 몇 차례 가봤답니다. 심한 몸치라 엎어질까봐 못 갔어요. 저는. 나도 놀러장은 안 가봤어요. 롤러장이 건대 쪽에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건대 언니 오빠들 노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와가지고 김 PD님을 우리 엔터테인먼트 담당으로 저희가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잠시 그런 디스코 타임도 있고 맞아요. 그 DJ 분들께서 이제 지금부터 뭐 디스코 타임 하면 막 조명이 막 나와요. 그 미러볼. 그 이번에 히어로 응원봉이었잖아요. 예.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분식
분식점 DJ는 조금 더 나중에 뭐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그때 말하면 다방에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식점까지 이렇게 맞아요. 확대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네. 하거든요. 아, 그럼 그 DJ 오빠도 이렇게 진화가 있네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한참 다방에서 DJ가 있을 때 이제 가본 것 같고요. 아. 네,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 저는 클럽에 좀 갔었죠. 아, 대표님도 엔터테인먼트 담당으로 네. 제가 임명할게요. 그래서 클럽에 가면 근데 DJ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 디제잉이 완전 다르죠. 네, 나인이나인이랑 네, 비슷한 네,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우리 대학교 때는 뭐 디스코텍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네. 그 분위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우리 이제 가족석이라 뛰지를 못해서 좀 아쉽긴 맞아요. 했지만 정말 신났어요. 네. 그 장지우 기자님이 6회 공연을 다 보셨어요. 이제 기사를 쓰셔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그 DJ 웅 나오는 그 영상물을 보면서 우리 때 저랬어. 저걸 여기서 다시 보다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조승우, 신민아 씨가 나온 9970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임영웅 아티스트는 태어나기를 90년대 태어나서 맞아요. 전혀 모를 텐데 그거를 그때 오빠처럼 그 소화하는 연기력과 맞아요. 그 소화력에도 놀래긴 했지만 팬분들이 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던 시절을 맞아요. 잠깐이나마 살게 했던 이번 기획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천생연분을 제가 그렇게 좋아했나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 강강강이라고 왜 팬분이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어찌나 신나는지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가족석 아니었으면 저희 때 노래 나왔을 때 뛸 뻔했다니까요. 진짜. 우리 김 PD님이 특히 그때는 특히 좋아했어요. 네, 그때 그 시대의 노래 나올 맞아요. 때. 제 고등학교, 저도. 대학교 네. 그때가 떠오르면서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 들으면서 어찌나 신이 나든지 막 따라 부르게 되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안 시켜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안 시키냐고 여쭤봤더니 부장님 너 있으면 자꾸 거룩해져서 못하겠다. 찬송가처럼 부른대요. 모든 노래를. 그래서 네가 있으면 노는 맛이 떨어지니까 넌 입 다물고 박수만 치라고 저희 부장님이 그러셨었거든요. 저는 예전에. 걸어다니는 노래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 밑에서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니까 맞아요. 따라 불렀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90년대 2000년 초반의 노래들이 쿨의 이재훈 씨가 불렀던 쿨의 슬퍼지려 하기 네. 전에 탁재 컨트리 꼬꼬의 김미 그 다음에 솔리드의 천생연분 노래방 18번이죠. 네, 그리고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이게 대히트를 김건모 씨 같은 경우 그때 100만 장 이상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김건모 씨 왕팬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이 팔리고 대히트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부르기 진짜 어려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댄스곡들의 보컬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노래 잘한다고 하는 남자 보컬들이잖아요. 그 노래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붙여서 소화를 하는 걸 메들리로.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춤추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음정이 그렇게 하나도 안 흔들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만남은 숨 차가지고 그걸 어떻게 부르나 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김건모 씨 팬이어가지고 김건모 씨 콘서트를 고3 때 공부 안 하고 야자를 째고 갔었어요. 제 친구는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를 네, 야자를 그때 째고 김건모 콘서트 때 그때만 해도 콘서트가 우리나라에서 그닥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활성화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가 저 진짜 압사당할 뻔했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네. 그렇게 많이 움직여도 정말 제가 그거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이 났던 게 그때 콘서트장 갔을 때 나 진짜 너무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그때 김건모 콘서트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잖아요. 그렇죠. K스포돔은 14,000명 정도 네네.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또 거기다가 엄청난 스텝을 투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호원보다는 제가 여쭤봤는데 120명이래요. 경호 인력만.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랄 게 한 분 한 분 그냥 케어를 받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번에 콘서트 이렇게 질서 정연할 수가 있을까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도 수고해주신 스태프분들한테 고마움을 임영웅 아티스트가 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미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도가 좀 덜 돼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들만 보낸 경우는 자녀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혼자 보내는데 이제 티켓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괜찮나?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번에도 정말 이렇게 그 자리까지 안내해 주는 건 물론이고 화장실 갈 때 여기 뭘 깔아놓으니까 걸려서 넘어질까봐 발 조심하세요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 무대 구성에 곳곳에 영시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네.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노래부터가 영시의 이별로 시작. 영시의 이별. 예. 영시 카페. 예. 막 이래서 영시가 막 곳곳에 있는데 막 이런 느낌 일부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같이 우리가 호흡한다 이 그쵸.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도 그 미러볼 맞죠? 맞아요. 예. 미러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미러볼도 히어로로 되어 있어 영시봉 모양으로 되어 있고, 플로어석도. 플로어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시 카페도 있고, 또 영웅시대 팬분들한테 직접 손글씨로 맞아요. 가사를 써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죽 터지는 그 안에도 다 글씨가 써 있었고, 그래서 그거 주스시러 가느라고 또, 그건 또 앞자리 아니면 못 줬거든요. 우리는 그거 빵! 못 주었죠. 저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빵 터지면 이렇게 주워야 되는데, 그건 이제 앞자리까지만 가능하니까, 플로어석도. 그래서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지나치면 팬들이 모르시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도 세세하게 준비를 했다는 게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공연 기획의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1번이 관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이 관객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관객을 단순히 이제 보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네.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으로 끌어들이냐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요번에도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났다.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그 영시봉 컨트롤도 이제 가족 속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와 이번에 진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맞아요. 됐어요. 영시봉이 바운스 했다니까요. 그냥 깜빡깜빡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표현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자적인 기전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위에서 보면 레이저 하면 가족석이 사실 뷰 맛집이었던 게 맞아요.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은 이제 첫날 공연 게다가 이렇게 조금 참사가 있기 전이었기 이어서,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레이저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레이저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연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무대 장치가 그 상암은 폭죽이었죠. 네. 예, 그건 야외이니까. 근데 고척돔을 레이저로 그 폭죽 이상의 그런 효과를 냈는데 그걸 레이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대가 너무 아름답지 너무 않았어요? 아름다웠어. 이 CG CG가 그래픽이 네. 끝내줬죠. 색감도 상암 때는 약간 파스텔 톤이었어요. 이제 5월이고 또 하늘이 보이는 자리에서 하니까 그런 구성이었다면 이제 임영웅 아티스트가 흑백의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니까 무대를 굉장히 원색을 많이 사용하고 제가 보니까 그 폴라로이드 필름처럼 된 게 있었는데 그건 카메라도 필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왜 뿌옇지? 저는 또 몰라가지고 저기만 뿌연데? 그러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예전 필름 느낌이니까 거기에 비추는 임영웅 아티스트는 필터를 씌워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 얼굴이 정말 선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진짜 멋있었어요. CG가 진짜 이번에 너무 놀란 게 그 불이 하나씩 왜 막 켜지면서 집 모양인데 맞아요. 불이 그 안에서 하나 둘씩 켜지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난 못 봤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게 그 응팔 VCR 전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CG 속에서 집이 나오는데 우리 예전 그 집 7, 80년대 맞아. 골목길 네. 느낌 이렇게. 새벽 느낌인데 불이 하나 둘씩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CG 이번에 엄청 신경 써서 했구나.
저는 제일 좋았던 무대가 그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할 때 그 클래식 액자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어요. 그림이 너무 네. 너무 그 이뻤어요. 안에 이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딱 들어가 있는데 야 저거는 어떻게 뭐 포카라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이 생각이었고 뭐 하나하나 너무 훌륭했죠.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 앵콜 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나와가지고 와, 큰 기차. 맞아. 이렇게 그 자세도 또 이제 표현이 안 되는데 무대에서 그렇게 큰 기차가 갑자기 또 나올 일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게 맞아.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셋 구조물을 하는 건 또 이거 뒤에 하는 거는 또 다른 또 다른 거잖아요. 거니까.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앵콜의 개념도 이제 깨버렸잖아요. 맞아요. 본 공연보다 더 맞아. 심혈을 기울인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뭔가 내가 더 보여드릴게요. 난 이렇게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고 맞아. 같이 즐겨요. 이 느낌이 기차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앵콜이야? 맞아. 보통의 앵콜은 그냥 성의만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냥 한두 곡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 앵콜 때는 옷도 갈아입고 그럼요. 마지막 노래를 맞아요.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앵콜에 노래할 때 옷 갈아입는 아티스트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앵콜 나올 때 의상을 갈아입고 나와서 댄스곡을 하고 다시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저는 이번 노래 중에 좋았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노래 이미자 선생님이나 최진희 선생님이나 김수현 선생님의 노래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소화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미자 선생님 노래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분만의 그 느낌이 있고 그 우아함이 있어서 남성이 그 우아함을 소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전 동백아가씨랑 마지막에 노래는 나의 인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비음과 함께 임영웅 아티스트 그 특유의 보컬로 우아하게 소화해 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모실 때는 없었는데 이장희 선생님의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노래 너무 좋죠. 그걸 못 봤다는 게 지금 너무 막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 듣고 대표님을 전화했거든요. 그 노래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기타 치는 사람이 처음 배울 때 그거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 노래라고는 안 했는데 친구 아버님이 기타 반주를 그 노래 때문에 배우고 싶어서 시작하셨는데 완벽하게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다. 제가 그거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타 처음 배울 때 그 노래로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구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맛깔나게 소화하긴 너무 예전 노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영웅시대 분들이 모두 드리리 하는 순간 다 기절해가지고 그거랑 그 다음에는 이문세 씨의 그대와 영원히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막콘 때 김학래 씨의 슬픔의 심로가 듀엣곡으로 올라왔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는 처음 공연에 그게 없었단 말이지. 그 대신 저희 때는 그게 있었죠. 다른 게 있었죠. 네네. 댄스 그게 있었죠. 그건 또 후반에 보신 분들은 그 성인식 그 무대를 못 봐서 또 너무 아쉬워. 저희는 심지어 두 번이나 우리는 두 번 봤죠 성인식을. 맞네. 임영웅 아티스트가 두 번 했죠. 그 첫날에만 보실 수 있는 특권이라면서 두 번을 해줬죠. 처음 공연이라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잘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이게 약간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동선이 조금 뭐가 문제가 있었대요. 댄서들이랑.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해줘서 야 이거는 정말 첫 공연에 다들 쓰러지셨어요. 쓰러졌어요. 그 배를 보여주니까 유교보이가. 맞아요.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전 얘기만 들었지 저는 또 목격을 그렇죠. 목격을 못 하고. 또 많이 바뀌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귀가 예쁘다, 손이 예쁘다, 이번엔 배가 예뻤다. 배가 예뻤다. 아니 본인 너무 능척스럽게 일부러 코디를 그렇게 짧게 해놓고서는 왜 이렇게 짧게 했지 이러는데 어찌나 이게 왜 보이지 막 어찌나 능척스럽던지. 그러니까 그게 무대 매너가 진짜 훌륭하긴 했어요. 근데 김학래 씨의 슬픔의 심로를 부르는 순간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냐면 들어봤는데 누구지? 그러니까 김학래 씨가 생각 안 나서 옆에 계시면 심영래 씨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노래 제목을 모를 정도의 곡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들어보시면 뒤에는 이거요 멜로디가. 그래서 유명한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슬픔의 심로가 그래서 그 스트리밍 사이트 그때 검색어 상위에 올라갔어요. 다들
노래를 임영웅 아티스트 때문에 기억을 하게 된 건데 가사가 낙엽이 외로이 떨어지는 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이러면서 두 사람이 흘려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가사가 너무 예전 곡들은 약간 시 같은 느낌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전날 얘기했대요. 코러스 누나들한테. 근데 원래 전날 얘기하면 소화하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는 노래 그 폭이 어찌나 그렇게 넓은 건지 그러니까 그 대단하네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한계가 없는 게 본인이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해서. 저는 정말 추억 여행을 제대로 하고 왔다. 12월 연말을 그동안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했던 것들을 맞아. 그 공연으로 다 보상받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다음 또 리사이트 콘서트 2가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가 또 언제 선물을 터뜨려 줄지 그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정말 명곡의 향연이었고요. 팬들과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고 싶다라는 아티스트의 마음이 잘 드러난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너무나 요즘 우리 국가적으로 큰일들이 많아서 마음도 너무 안 좋고 임영웅 아티스트가 또 얼마나 고뇌를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결국은 현명하게 잘 끝낸 것 같고요. 또 우리 영시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충분히 잘 호흡을 해줬다고 생각해서 되게 현명하셨어요. 네, 현명하게 영시대도 현명했고 우리 임영웅 아티스트도 현명하게 이 공연이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를 취소한다는 거는 말은 쉽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분들한테 또 절망을 안겨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네. 생계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리고 고척돔을 대여를 한다는 건 야구 비시즌일 때도 해야 되잖아요. 다음 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그러면 연기가 아니라 캔슬이 되는 거잖아요.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왜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 고심을 하면서도 공연을 그렇게 잘 끝냈다는 것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아티스트로서의 사명감과 내가 노래하는 사람이며 영웅시대 곁에 영원히 남을 거란 메시지를 주면서 진짜 멋지게 공연을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영웅시대 팬분들께서 기부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함께해 준 그 모습도 지켜보기에도 참 멋진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임영웅 리사이트 제작진 리뷰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편집하기 힘들 것 같아서. 두 분은 진짜 뭐 할 말 없다고 맨날 그래놓고서. 맞아요. 근데 김 PD님 제일 심해요. 맞아요. 할 말 없다고 어떡하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래놓고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특히 이제 90년대 노래를 제목을 모르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맨날 물어보면 이게 뭐였지? 그러면 다 알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우리 가족 속이니까 옆에 앉아. 제가 걸어다니는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노래 제목은 웬만해선 다 압니다. 아무튼 임영웅 아티스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정말 시대를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20대의 김 PD님을 잠깐이나마 소환해 주었던. 맞아요. 예. 잊고 있었던 저희 20대를. 네. 너무 좋았고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임영웅님이랑 영웅시대 모두 마음고생 너무 하셨는데 이제 진짜. 올 새해는 더 신나게 우리 임영웅님과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첫 곡의 가사 일부이거든요. 그 말이 진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해서 앵커리톡TV의 제작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